3연패라는 단어는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가혹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연속 우승에 대한 집착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박감이 됩니다. 선수들의 정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일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2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다는 것은 체력적인 부담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수들을 지치게 하고 부상 위험을 급격히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팀이 무너질 뻔한 위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만큼 3연패라는 미션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25년 동안이나 연속 우승팀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그 험난한 과정을 뚫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로버츠 감독은 우승 기념식 연설에서 전임 미답의 영역을 향해 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저스는 진심으로 그 위협을 달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다저스는 위대한 업적이라 불리는 3연패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양키스와 애슬레틱스 단 두 팀만이 해낸 기록입니다. 내셔널리그 소속팀으로는 사상 최초의 도전이 됩니다. 다저스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팀의 전체적인 윤곽은 변함이 없습니다. 핵심 전력은 여전히 반석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오타니, 배츠, 프리머니 팀의 중심을 잡을 것입니다. 여기에 윌 스미스, 맥스 먼시, 터스카 에르난데스가 뒤를 바치는 구도가 예상됩니다. 나머지 포지션은 상황에 맞는 유연한 선수 기용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상시 우승 전력을 유지하려면 주전 선수만 강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필수 조건은 바로 두터운 선수층 뎁스입니다. 다저스는 코어 선수가 확실한 만큼 이들을 받쳐줄 선수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토미 에드먼과 앤디 파에스가 그 선봉에 섭니다. 포수 포지션에서는 달튼 러싱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베테랑인 키케 에르난데스와 미구엘 로하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노련한 플레이로 팀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줄 것입니다. 선발 투수진 역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포스트 시즌을 통해 진정한 에이스로 진화한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저스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오타니 쇼헤이 또한 내년에는 완벽한 몸 상태로 선발 로테이션에 복귀합니다. 올해 표본은 적었지만 마운드에서의 투구를 보면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내년 시즌 투수 오타니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래스노우와 개빈 스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로테이션을 조금 더 꾸준히 지켜주길 바라지만 적어도 올해보다는 더 많이 가동될 것입니다. 여기에 사사키 로키의 성장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선발 전력으로 계산되는 만큼 그의 세 번째 구종 습득과 성장 곡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일본 팬들에게도 큰 관심사입니다. 선발 투수의 뎁스는 야수진보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점에서도 다저스는 여전히 강력함을 자랑합니다. MSG에는 자신의 가능성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만약 다저스가 6인 선발 체제를 가동한다면 그는 충분히 로테이션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랜던 넥과 저스틴 로블레스키 또한 선발진을 두텁게 해줄 귀중한 자원입니다. 이런 전력을 보면 다저스가 왜 강팀인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올해 가장 과제가 많았던 곳은 불펜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크게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 야구에서 불펜은 매년 상황이 급변하는 포지션입니다. 몇 년 연속 성적을 내는 선수가 위대하다고 칭송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펜 투수는 한 해가 좋아도 다음 해에 부진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저스에는 기본적으로 재능 있는 투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좌완 라인업에는 테너 스콧과 알렉스 베시아가 있습니다. 앤서니 반다, 잭 로그, 로블레스키도 좌완 불펜의 축이 될 수 있습니다. 테너 스콧은 올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 시즌의 피로도 누적이나 이적 후 조정 과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전의 폼을 되찾는다면 충분히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완 불펜에는 블레이크 트라이네넨이 버티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그라테롤도 있습니다. 3년간 좋은 활약을 보여준 에반 필립스도 건재합니다. 롱 릴리프로 활용 가능한
벤 카스파리우스까지 대기 중입니다. 선수층 자체에는 큰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트라이넨이 올 시즌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내년에는 다른 투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전성기 시절의 압도적인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다저스는 특별한 보강 없이 현상 유지로 3연패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약점은 철저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외야의 양코너를 맡을 외야수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력한 우완 불펜 투수입니다. 수비를 중시하는 라인업으로 돌아간다면 파에스, 에드먼, 터스카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따라서 좌익수 자리에는 타격이 좋은 선수를 보강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마이클 콤포토에게 그 역할을 맡겼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를 대체할 선수를 영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나온 매물 중에는 카일 터커, 코디 벨린저가 있습니다. 오스틴 헤이즈, 해리슨 베이더도 유력한 후보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을 영입할 수 있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화이트삭스의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도 검토 대상입니다. 2023년까지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에 부상과 팀의 부진으로 마음이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점 때문에 영입이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유망주 라이언 워드가 승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정적으로나 미래를 위해서나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의 타격 재능만큼은 정말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수비력입니다. 수뇌부 사이에서도 수비 기용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저스의 지명타자 자리는 오타니 쇼헤이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비가 약한 선수의 기용법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도 28세가 되는 만큼 전력 외로 판단되면 트레이드 카드로 쓰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곳은 우완 불펜입니다. 사사키 로키는 일단 불펜 자원으로는 분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에 전문 우완 불펜 요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트라이넨에게 전성기의 투구를 기대하는 것은 가혹합니다. 그라테롤 역시 부상 복귀 후 압도적인 모습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에드가르도 엔리케스의 성장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지수 위기에 계산이 서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올해 시장에는 특급 마무리 투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에드윈 디아즈, 로베르토 수아레즈, 라이언 헬슬리가 있습니다. 라이셀 이글레시아스와 데빈 윌리엄스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고의 선택은 로베르토 수아레즈겠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글레시아스는 나이가 걸림돌입니다. 윌리엄스와 헬슬리는 올해 보여준 모습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차선책으로는 에드윈 디아즈가 적합해 보입니다. 수아레즈와 디아즈 모두 실력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영입만 된다면 다저스 불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다저스의 연봉 총액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들의 계약금 또한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저스에게 자금력은 큰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의 성공 사례들을 보며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언급된 선수 중 한 명이 합류한다면 불펜은 강해질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윌 크레인과 벤 카스파리우스의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필승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펜의 한 축을 맡아준다면 운용의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여기서 시각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코너 외야수를 찾고 우완 불펜을 보강하고 유망주가 성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다저스는 완벽한 팀이 되는 것일까요? 단언컨대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전력 보강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위기는 팀의 근간인 빅트 우니의 고령화입니다. 오타니, 베츠, 프리먼 세 선수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프리먼은 내년에 37세, 베츠는 34세가 됩니다. 다저스 입단 초기와 같은 전성기의 젊음은 이제 없습니다. 특히 베츠는 유격수 포지션을 맡으면서 타격 폼에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올 시즌 정규리그 OPS가 칠할 3푼까지 떨어졌다는 점은 충격적입니다. 만약 배츠가 내년에도 이런 성적에 그친다면 다저스의 부동의 빅3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프리먼 역시 에이징 커브가 찾아올 시기입니다. 타격은 아직 괜찮아 보이지만 수비에서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1루 수비가 쉽다는 것은 옛말입니다. 좌타자가 많아진 현대 야구에서 1루는 핫코너나 다름없습니다. 수비 범위와 포구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해 프리먼의 수비 지표인 웨이에이는 -6이었습니다. 단순히 부상 여파로 한 시즌만 나빴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에이징 커브의 가장 큰 징후는 사소한 부상의 회복이 더뎌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프리먼은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한 경기 잘하고 한 경기 못하는 것이 아니라 3경기 연속으로 부진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팀 전체의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큰 산은 외부의 시선입니다. 다저스는 명실상부한 최강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른 구단의 선수들은 타도 다저스를 외치며 덤벼들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대충 승부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강한 투쟁심은 다저스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는 강렬한 마인드로 이어질 것입니다. 리그의 역사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절대적인 왕자가 존재하면 그 왕자를 향한 것엔 도전이 반복됩니다. 같은 지구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최대의 난적입니다. 영원한 라이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전성기를 보내면서도 다저스에게 매번 우승을 저지당한 필라델피아 역시 승리에 굶주려 있습니다. 매츠와 애틀랜타도 언제든 다저스를 위협할 수 있는 강호들입니다. 아메리칸 리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토론토는 자신들의 색깔을 되찾았습니다. 자신들의 아성에 도전했던 다저스를 양키스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습니다. 양키스야말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보스턴과 시애틀도 내년에는 더 까다로운 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다저스에게 도전장을 내밀 것입니다. 다저스는 이 모든 도전을 받아내고 승리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과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펜딩 챔피언이자 3연패에 도전하는 팀은 다저스입니다. 다저스는 자신들이 이룬 성과의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이 달콤한 승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릴 것입니다.